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정부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농업계에도 큰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네, 코로나19 이후 농업 분야 디지털 혁신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뉴딜 계획에 농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입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디지털 그린 뉴딜을 추진한다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서 밝힌 초안에 비해 투자액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입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크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세 가지 정책 방향으로 구성됐습니다. 한국판 뉴딜 계획에 농업 농촌 분야도 상당 부분 포함되며 농업계의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디지털 뉴딜에 58조 2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이에 농업을 포함한 전 산업 영역에 5G와 인공지능 기술을 확산시키는데 21조 3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에도 4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농산물 등 공공급식 식자재 거래관리 통합 플랫폼과 축산물 온라인 경매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정부는 비대면 의료 및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환경이 열악한 농촌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건강 취약계층 12만 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고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20만 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관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청사진도 공개됐습니다. 그린 뉴딜에 총 73조 4천억 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을 확대해 농가 소득을 증진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농촌 지역 태양광 융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기계 등 미세먼지 발생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2022년까지 저감 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24조 원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고용보험 확대 등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에 나섭니다. 추후 농민들도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속에 들어가게 된다면 코로나19와 같은 위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이 밖에도 정부와 통신사가 함께 인터넷이 설치되지 않은 농촌 지역 2천여 곳을 대상으로 초고속 인터넷망 설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N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정부가 햇마늘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산지 폐기 등 수급 조절에 나서면서 국산 마늘값이 겨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 중국산 마늘이 대량 수입돼 국산 마늘 농가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농가들은 무분별한 마늘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유통관리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현진 기자입니다.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햇마늘 수급 안정화에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중국산 마늘이 대량 수입돼 마늘 가격 하락에 대한 농가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늘업계에 따르면 최근 72톤의 중국산 마늘이 인천항을 통해 수입됐습니다. 국산보다 가격이 낮은 중국산 마늘 수입 소식이 전해지면서 마늘값이 공급량 증가로 다시 출렁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올해 생산량이 많다고 해서 재배 면적을 줄였는데 똑같은 햇마늘이 유입돼서 가격을 끌어내릴 수 있고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앞서 정부는 과잉 생산으로 인한 마늘값 폭락을 막기 위해 올 들어 2차례에 걸쳐 햇마늘 산지 폐기 신청을 받는 등 선제적인 수급 조절에 나선 바 있습니다. 농민들이 산지 폐기를 위해 갈아엎은 마늘밭은 전국적으로 1,500헥타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힘입어 마늘값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대서종 마늘값은 킬로그램당 3,000원 내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부 지역 중심으로 재배되는 남도 마늘과 한지 마늘은 여전히 생산비를 보장받지 못할 만큼 가격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마늘 농가의 시각입니다. 농민들은 국내 마늘 산업이 어려움에 처한 가장 큰 이유가 무분별한 수입이라며 정부가 유통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산 마늘이 식용을 넘어 종자로 유통되는 사태를 막아달라는 입장입니다. 중국산 마늘의 이력을 추적해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중국산 마늘 종구를 구입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각종 농업 지원 정책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마늘 농가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수입된 품목에 대해서 이력 관리를 강화한다든지 원산지 단속을 강화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해마다 반복되는 마늘 수급 불안은 수입 마늘의 범람과 소비 둔화 등이 겹친 복합적인 문제인 만큼 해법을 찾는 데도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국내 대표 과일인 사과 배 재배 면적이 지속적으로 줄면서 과수 농가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 지난 수요기획 보도를 통해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통 과일의 소비를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전통 과일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사과배의 재배 면적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뭘까? 산지 관계자와 전문가들 모두 과수 소비 시장의 판도가 선물용이나 제수용 대과 위주에서 중소과 위주로 급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1, 2인 가구가 늘어나고 깎아먹지 않는 간편한 과일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지만 사과배는 여전히 제수용 수요에 초점을 맞추면서 젊은 소비자들의 시야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소과 깎아먹기 편한 과일 같은 걸 갖다가 선호하는 걸로 조사가 되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큰 품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사나 이런데 이렇게 쓰이고 불편하고 그런 면이 있다고 조사가 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제수용 같은 경우에도 요새 제사도 많이 안 지내잖아요. 사과배의 명성을 회복하려면 대과 위주에서 중소과로 생산 체계를 바꾸고 품종을 다변화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맛과 식감을 선보이는 동시에 출하 시기도 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사과는 저장성이 높은 후지와 추석 제수용인 홍로로 시장이 양분돼 있고 배는 신고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전통 6대 과수 가운데 복숭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난 2014년에서 2015년 FTA 폐업 지원 사업으로 많은 포도농가들이 복숭아로 장목을 전환하면서 복숭아 재배 면적이 급증했지만 그럼에도 2018년까지 복숭아 가격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비결은 바로 다양한 품종과 높은 당도였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복숭아 품종은 무려 150종 이상으로 많은데 대부분 13브릭스 이상의 고당도에다 품종마다 각기 다른 특징으로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다만 기존 농가의 품종 전환을 권유할 때는 미수확 기간에 농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등의 정책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소득 보전도 해줘야 되죠. 구체적으로 신품종에 대한 묘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준다. 농가들은 그런 비용적인 문제도 문제이지만 경제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소득에 대한 우려, 내가 소득이 적을 거라는 우려 때문에 규제하는 거잖아요. 산지에서는 국산 과일의 소비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에서부터 국산 농산물의 중요성과 의미, 맛과 영양에 대한 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컨대 초등학생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을 중고등학교로 전면 확대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농산물이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런 걸 먹을 수 있는, 소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이런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농업은 더 무너져요. 우리나라 사람들,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을 외면하는데 발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먹어줘야 되는데. 점차 식어가는 관심을 되살리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농가의 자구 노력과 이를 돕는 범정부적 지원이 합쳐진다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농가들이 중소과 위주로 체계를 바꾸고 당도 향상에 주력하는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 신품종 보급과 미수학기 농가 지원, 홍보를 뒷받침한다면 사과배 농가도 희망을 잃지 않고 과원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겁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올해 상반기 육개 공급량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로 육개값이 고전을 면치 못하자 농가들의 시름이 깊었는데요. 다행히 초복을 앞두고 육개값이 반등하면서 농가들이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가격 반등이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길수 기자입니다. 초복이 다가오면서 올해 상반기 고전을 면치 못하던 육개값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이달 9일부터 13일까지 생계 유통 가격은 1kg당 1,300원 이상을 기록해 육개 생산비를 웃돌았습니다.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육개 생산비는 1kg당 1,217원으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평균 생계 유통 가격은 이 생산비에도 못 미쳤습니다. 한국육개협회가 발표하는 생계 시세도 지난 8일부터 어제까지 6월 평균치보다 100원에서 200원가량 높았습니다. 업계에선 올해 코로나19로 단체 급식이 중단되는 등 육개 소비가 줄면서 복날을 앞두고도 낮은 가격이 형성될 것을 걱정했지만 우려와 달리 반등에 성공한 겁니다. 최근에 좀 반등을 했다고 보합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업계에선 이번 육개값 반등이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농가들이 육개 공급량 조절을 위해 종계도태를 실시했지만 출하 일령이 단축되고 사료 요구율이 감소하는 등 생산성이 증가한 탓에 하반기에도 높은 공급량이 예상돼서입니다. 종계 도태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증가가 될 개연성이 꽤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도 가격 전망이 막지는 않다. 달라진 복날 소비 패턴 또한 가격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 소비자들은 복날엔 삼계탕 섭취를 당연시 여겼지만 최근엔 소비 패턴이 바뀌어 전복, 장어와 같은 수산물로 복날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져서입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복 시즌에 삼계탕을 주로 많이 드셨었는데 최근에는 수산물이나 기타 대체 보양식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육개 소비가 그만큼 좀 줄어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육개값을 생산비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관측 정보를 참고해 육개 공급량을 사전에 조절하고 간편식품 개발과 같은 상품 다양화로 연중 육개 소비가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8,590원에서 130원, 1.5% 올랐는데요. 최저임금이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입니다.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공익위원들이 낸 단일안을 표결에 붙여 결론지었습니다. 권수환 기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 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1년도 최저임금을 시급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8,590원보다 130원 많은 금액입니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182만 2,480원으로 올해 대비 27,170원 인상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지난 7월 노동계는 16% 인상안, 경영계는 2.1% 삭감안을 각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이후 양측은 줄곧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결국 양측은 합의하지 못하고 공익위원들의 중재안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내 최저임금 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으로 2.7% 인상됐습니다. 이를 두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맞아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우선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고용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며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농업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노동집약형 산업인 농업은 인건비가 올라도 인력을 쉽게 줄이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농업계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기에 인건비가 오를 경우 농가들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농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또 농촌의 인력 비용은 조금 또 부담이 되지.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국내 최저임금 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교육부가 직업계 고등학교의 학과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전자기계과를 스마트 팩토리과로 변경하는 등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대응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가운데 농업과 관련된 학과들도 스마트팜과 등 다양한 방면으로 개편돼 미래 농업인을 육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앞으로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스마트팜 인재 육성을 위한 학과가 설치됩니다. 교육부는 최근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산업의 출현과 유망산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직업계 고등학교 학과 개편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신기술이 산업에 접목되면서 신산업이 생겨나는 것에 대응하는 한편 학생들의 직업교육 수요 변화에 따르기 위한 겁니다. 이번 학과 개편을 신청한 학교는 총 101개로 이 가운데 153개의 학과가 새롭게 개편될 예정입니다. 먼저 전기 전자 분야로 학과 개편을 신청한 과가 29개, 기계 분야로 신청한 곳이 28개로 가장 많았고 디자인 문화 콘텐츠와 경영 금융 분야가 각각 19개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농림수산해양 분야로 개편을 신청한 과도 12개로 전체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편되는 과들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신산업 관련 학과로 변경되면서 신산업 분야의 기초기술 인재 육성에 힘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농림수산해양 분야로 개편되는 과들은 기존 원예조경과 농업기계과에서 스마트팜과 반려동물과로 변경되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농업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스마트팜과의 신설은 최근 국내 농업 생산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혁신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미래 농업의 기반이 될 전문 인재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산업구조 변화에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 직업계고도 학과 개편을 저희가 빠르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100개 이상의 학과 개편을 좀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교육부는 학과 개편에 선정된 학교는 승인 절차를 거쳐 오는 2020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학과 개편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상담을 지원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군남용 된장 청국장의 원료콩을 올해 537톤으로 확대해 전량 국산으로 공급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올해 국산콩 소유량을 늘린 계량 메주 된장을 추가로 공급해 국산콩 공급량을 전년 대비 약 21% 늘려 공급할 방침입니다. AT 관계자는 군남용 장류 외에도 수입품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을 적극 발굴해 생산 농가들의 판로 개척과 곡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와 김천시가 올해 처음 베트남의 샤인머스켓 포도 수출을 시작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에 수출되는 샤인머스켓은 국내 소비자에게 일명 망고 포도로 알려진 신품종으로 도는 지난해 샤인머스켓 포도 수출로 전체 포도 수출액 중 79.7%인 1,431만 달러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샤인머스켓이 판매 걱정 없는 농산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면서 최근 재배가 급증한 만큼 공급 과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외 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14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경제지주 직원 35명과 함께하는 도시락 토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장과 직원들은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업무 개선에 필요한 사항과 사업 활성화 아이디어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농축산물 생산 유통 전반에서 디지털 영농의 필요성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유통 활성화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이 회장은 모든 임직원이 혁신과 도전으로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산림청은 15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와 이동통신 앱을 통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및 증명서를 임업인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동통신 발급 서비스는 M마켓을 통해 정부24 앱을 다운받은 후 등록 확인서와 증명서를 발급받아 개인용 컴퓨터에서 출력하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